한국인들은 식재료를 불을 이용해 익혀 먹는 화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곡물, 채소, 과일 안에 든 효소를 온전히 먹기 힘듭니다. 대부분의 효소는 55도 이상이 되면 열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생식은 화식의 단점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식재료를 영하 30도로 동결해 건조한 원물 그대로입니다. 동결 건조 조건을 해제하는 즉시 원 상태로 되돌아와서 식재료의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또한 맛, 향, 색의 변화는 최소화하고 수분만 빠진 것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분말화되어 몸에 흡수가 쉬운데요.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결건조 식품이 열풍건조 식품에 비해 영양소의 파괴가 확연히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적은 양으로도 살아있는 식물 영양소를 몸에 채울 수 있다는 생식.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이 고소한 것 같잖아요. 먹는 김이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편하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선식을 먹었었는데 생식하고 선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어머님들 이제 생식과 선식은 혼동하기 쉬운데요. 곡식을 볶거나 열을 가하는 화식 요리법으로 만든 것이 선식입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지 않고 원재료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생식이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생식은 식재료를 이제 동결 건조해서 원물 그대로 숨만 제거해서 만든 것이라서 대장암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한다고 했던 아까 뭐라고 했죠? 식이섬유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생식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매일 10g 섭취할 때마다 대장암 위험이 10% 정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다른 보고에서는 대장암 위험을 최대 50%까지나 낮출 수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생식 섭취가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한 동물 실험이 있습니다. 8주 동안 고지방 사료로 대장염을 유발한 쥐에 생식을 투여했더니 대상세포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즉, 염증이 억제되어 장 건강이 개선된 걸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생식의 비율을 저용량으로 투여한 그룹보다 고용량으로 투여한 그룹에서 변화 양상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평소에 이렇게 배가 좀 묵직하고 용종도 자주 생기거든요. 이럴 때도 생식이 도움이 되나요? 네, 어머니 용종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이제 대장 내시경 받으실 때마다 용종이 뭐 3개나 4개, 또 그 이상 생겨서 뜯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대장암의 95% 이상은 이 용종이 진행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장에 그 5cm짜리 용종이 있어가지고 큰 병원 가서 잘게 썰어내서 수술을 했어요. 5cm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엄청 힘들었어요. 네. 네, 아유 정말 걱정 많으셨겠어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생식 섭취가 용종 폴립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어머니들 대장 용종이 복부 비만일 때 더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선생님, 저는요, 지금 솔직히 좀 복부에 비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장암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지금 좀 많이 앞서거든요. 그렇죠. 예. 어머님들 나이에 이제 복부 비만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만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복부 비만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증가된 인슐린의 저항성이 대장세포의 발암 현상을 촉진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대장의 상피세포를 자극해서 대장 용종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뱃살이 암의 씨앗인 대장 용종을 부른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 건강을 이유로 365일 뱃살 관리를 한다는 유혜련 씨를 만났습니다. 10대 딸보다도 훌라후프를 잘 돌리는데요. 엄마 나보다 훌라후프를 잘한다.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훌라후프뿐인가요?
아주 사뿐사뿐 뛰기도 잘 뜁니다. 딸이 다 신기해할 정도인데요. 아이고, 엄마 진짜 여기 없으니까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데? 그치, 엄마 배 그전에 이렇게 나왔다가. 맞아, 옛날에 요만큼 나왔었는데. 지금은 웃어넘길 수 있지만 한때는 심각했습니다. 뱃살이 대장 건강을 위협했던 겁니다. 30대 후반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용종이 발견된 거예요. 그중에서 몇 개는 검사 받으면서 바로 제거를 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나중에 대장암이 될 수 있는 선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뱃살을 꼭 빼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더 대장암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30대까지 75kg을 넘나들었다는 혜련 씨는 의사의 조언으로 15kg 가까이 감량했답니다. 그 고기 구워 먹는 거, 특히 숯불에다 구워 먹는 고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불향 입힌 고기가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그 고기를 많이 먹었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는 물론 해무가 소시지 같은 가공육 등으로 찐 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는 걸까요? 뱃살이 늘어나면 인슐린과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것을 증가시킵니다. 대장세포의 세포 분할을 촉진시키고 세포 자멸사를 억제하는 등 대장세포의 발암 현상을 일으킵니다. 또 아디포카인이라는 지방세포 분비 물질이 대장 상피세포를 자극하여 대장 용종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 대장자가 대장 용종이 있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용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체중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장암의 95% 이상은 용종이 진행되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선종과 톱니 모양 용종으로 분리된 것을 그냥 놔두면 빠르게는 3년 만에도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대장암이 남녀 전체 가장 많이 발생한 암 2위로 조사됐고, 특히 여성의 경우 모든 암을 제치고 발병률 1위로 집계된 상황. 허리둘레 남성 100, 여성 95cm 이상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대장암 위험이 53%나 더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장 용종에 대한 그녀의 걱정은 복부 비만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친정 아버지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한 번에 30개 이상씩 대장 용종을 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도 대장 용종이 발견됐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나도 살을 빼고 건강 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살을 좀 빼게 되었어요. 비나 밥 먹자. 그런데 맛있겠다. 아이의 반응이 이렇게 좋으니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게 쉽진 않겠는데요. 저희 집은 대대손손으로 전통적인 60%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엄마도 고기 없으면 밥을 잘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야채도 좀 먹고 고기 먹는 양도 좀 줄은 거예요. 약한 대장이 가족력일 수 있겠다 여기면서도, 또 다이어트가 평생 숙제라는 걸 잘 알면서도 식이섬유 섭취가 너무도 부족한 식사. 사실 밥 반찬으로 식이섬유 다 챙기려면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족한 식이섬유를 생식으로 채우고 있어요. 알고 보니 수술 이후부터 생식을 매일 한두 잔씩 꾸준히 마셔왔다는 혜련 씨. 이게 생채소 한 70여 가지가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채소, 과일 일일이 챙겨 먹기 힘든데 이게 있으니까 안심이 되죠. 거기에 그녀가 챙기는 게 하나 더 있답니다. 건강차를 끓여서 물 대신 마시고 있다는데요. 이거 차가버섯하고 겨우살이 넣고 끓인 물인데요. 이게 몸에 나쁜 걸 빼준다고 해서 밥 먹고 나서 꼭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차가버섯과 겨우살이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차가버섯에는 면역 증강 및 항암에 도움이 되기로 잘 알려져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황버섯에 비해 그 함량이 최대 12배 정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겨우살이의 주 성분은 렉틴입니다. 면역 물질인 T림프구 증식에 도움을 주고 또 다른 물질 비스코톡신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식으로 장 건강과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고 건강 차로는 면역력을 챙겨온 혜련 씨. 수술 이후로도 처음 한두 해는 용종이 몇 개씩 발견됐지만 체중이 줄면서 점차 용종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를 닮아서 장 건강이 안 좋고 살이 찌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모두 생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고난 체질에 의해 약한 장 건강이나 비만에도 생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만을 부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거나 켜는 건 역시 암 유전자 스위치처럼 내가 먹는 식습관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식습관으로 유전자의 발현 여부는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다행이네. 네, 녹황색 채소나 과일이나 콩, 해조류 등에 많이 포함된 엽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이 엽산이라는 성분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조절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엽산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리하면서 많이 파괴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으로 먹어요. 그렇죠. 열을 가하지 않고. 맞아요. 엽산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지 않고 생식 그대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